여인이 크나큰 음덕을 쌓는 가장 빠른 길은 방생을 하거나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열쇠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 숨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100명 중 99명의 사람들은 이를 놓치고 지나갑니다. 오성 성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연이 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면 음덕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여인들이 복을 짓기 위해 추하루나 보름만 되면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을 하고 기부할 일이 생기면 선뜻 지갑을 열곤 하지요. 하지만 온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화를 불러와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옆 동네에 사는 장씨 아주머니처럼 말입니다. 작년에 장씨 아주머니는 방생을 하겠다며 2달치 연금을 털어 미꾸라지 수백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강에다 쏟아부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강물 위에 죽은 미꾸라지 떼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미꾸라지들은 그곳의 수질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류였던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도리어 살생이 되고만 셈이지요. 사실 여인이 큰 음덕을 쌓는 가장 지름길은 거창한 방생이나 기부가 아니라 일상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일에 있습니다. 옛날에 임묵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 또한 우리처럼 큰일로 덕을 쌓으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의 깨우침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음덕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음덕을 쌓는 진짜 열쇠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임묵은 강남의 어느 작은 마을,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포목점을 운영했는데 넉넉지는 않아도 평온한 살림이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임묵은 마을의 늙은 선비에게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음덕을 쌓으면 가족이 평안하고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말에 그때부터 덕을 쌓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신심 깊은 여인들을 따라 방생을 배웠습니다. 매달 추하루와 보름이 되면 얼굴에 발을 연지 살 돈을 아껴 장터에서 미꾸라지와 황선을 사고 물동이를 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한 번은 영물이란 소문이 둔 큰 잉어를 사기 위해 2끼나 굶어가며 밥값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강가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마음씨가 곱다고 칭찬했고 마을절의 해능 스님조차도 불연이 깊은 아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년을 방생했음에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기울어만 갔습니다. 아버지의 포목점은 불경기를 맞아 창고에 원단이 쌓여만 갔고 어머니는 찬바람을 쐬고 병을 얻어 보름 넘게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임묵 자신도 이유 없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함께 방생을 다니던 왕씨 아주머니의 아들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절에 시주를 많이 하던 이 신의 집닭들이 도둑맞는 일이 빈번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려준 생명이 부족한 걸까? 시주한 돈이 적어서일까? 임묵은 다른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공덕을 쌓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토지신 사당을 보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금을 주관하던 스님은 많이 낼수록 복도 두터워진다고 했지요. 임묵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혼수 비용으로 모아둔 은화 50냥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울면서 말렸습니다. 무가, 이건 내 앞길을 스스로 끊는 짓이다. 하지만 임묵은 고집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을 쌓는 게 혼수보다 중요해요. 음덕이 있으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당 공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모금을 하던 스님이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남은 건 집다만 벽돌담뿐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좋은 인연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오가던 사람들은 집안이 기울었다며 꺼리거나 임묵이 너무 맹목적이라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좋게 보았던 혼처에서도 사람을 보내 혼담을 물러달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공경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자신의 노력을 떠올리던 임묵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오직 덕을 쌓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만 돌아오는가? 마음이 재처럼 차갑게 식어 더 이상 덕이니 뭐니 하는 말도 꺼내기 싫어졌을 때 기이한 인연이 찾아와 그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 밤이었습니다. 임묵은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석류나무 아래에 섰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부드러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임묵은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빛은 서서히 한 형상을 이루었는데 가사를 입고 손에 지팡이를 든 자비롭고도 엄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절의 그림에서 보았던 지장보살님이었습니다. 임묵아, 너는 어찌하여 수년간 덕을 쌓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지 아느냐? 보살님의 목소리는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묵은 털썩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모르겠습니다. 보살님,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방생하고 보시하며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는지요. 보살님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덕행이란 그저 거칠애에 불과하구나. 너는 방생할 때 그 생명들이 진정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느냐? 돈을 보시할 때 그 돈을 받는 이가 믿을 만한지 살펴보았느냐? 이 말씀은 마치 큰 망치처럼 임묵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놓아준 미꾸라지들이 강물에 들어가자마자 배를 뒤집고 죽어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당보수를 위해 돈을 낼 때 스님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묻지 않았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그저 선행을 했다는 사실에만 취해 덕이 쌓일 거라 믿었지 세세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방생하고 돈을 내는 게 덕을 쌓는 길이라 했습니다. 임묵은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생과 보시는 본래 선한 일이다. 허나 덕을 쌓겠다는 욕심으로 행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보살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방생할 때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저 생명들이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빌지 않았다. 돈을 낼 때도 좋은 혼처와 행운이 오기를 바랐지. 진정으로 남을 돕겠다는 마음은 아니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참된 음덕이 되지 못한다. 임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보살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방생 뒤에 집안이 잘 되기를 은근히 바랐고 돈을 낸 뒤에는 누가 보답하러 오지 않나 문박을 서성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적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묵이 간절하게 여쭈었습니다. 보살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된 음덕은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에 숨어 있다. 돈을 쓰거나 힘을 뺄 필요도 없다. 그저 청정심으로 매사를 대하면 된다. 청정심이라니요? 임묵이 알아듣지 못하자 보살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칭찬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남을 돕고 일을 바르게 하겠다는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내 생활 속에서 찾아보거라. 답은 내가 매일 하는 사소한 일들에 있다. 말씀이 끝나자 빛은 흩어지고 마당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임묵은 한참을 멍하니 꿇어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환하게 밝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먼 길을 돌아왔구나. 진짜 덕을 쌓는 일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임묵은 보살님의 말씀대로 생활 속의 작은 일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예전에는 죽을 끓일 때도 얼른 끝내고 방생하러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쌀을 씻을 때 돌을 꼼꼼히 골라내고 물을 부을 때도 천천히 불 조절도 세심하게 하여 쌀알이 푹 퍼지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드시더니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가, 오늘따라 죽이 어쩜 이리 구수하고 맛이 좋으냐? 임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천천히 정성 들여 끓였거든요.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기뻐하시니 덩달아 기쁠 뿐이었습니다. 그 기분은 예전에 방생을 하고 나서 보답을 기다릴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아버지의 포목점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눈이 침침한 할머니 한 분이 천을 사러 오셨는데 무늬가 잘 보이지 않아 애를 먹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임묵은 귀찮은 듯 손가락으로 대강 가리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몸을 낮추고 앉아 옷 찢기 좋은 천 몇 가지를 탁자에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푸른 천은 때도 잘 안 타고 질겨서 버선으로 만들면 몇 년은 거뜬해요. 이 자잘한 꽃무늬 천은 부드러워서 저고리를 지으면 아주 편안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푸른 천을 고르셨는데 돈을 치르려다 손을 떠는 바람에 동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임묵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하나하나 주워드리고 천도 곱게 개어 할머니의 보따리에 넣어드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마음씨가 곱구려. 할머니는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가게에 서 있는 임묵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복을 주실 거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도와드리면 저분이 편하실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그 할머니가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천을 사러 오신 것입니다. 임신의 딸이 마음이 착하고 천도 아주 실하다며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임묵은 의식적으로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길에 누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얼른 주워 따라가 돌려주었고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이를 보면 기꺼이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웃장 씨 아주머니가 아픈 남편을 돌보느라 식사 때를 놓치면 밥을 넉넉히 지어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지만 임묵은 마음이 점점 단단하고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어지럼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집안 형편도 소리 없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포목점은 단골이 늘어 다시 활기를 찾았고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져 집안일을 거두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파혼했던 집안에서 다시 중매쟁이를 보내 임묵이 예전과 달리 온화하고 속 깊은 사람이 되었다더라며 인연을 다시 잇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임묵은 그제야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 속에 얼마나 큰 음덕이 숨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이 작은 일들은 겉보기에 다 다른데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가 있는 걸까? 어느 날 임묵이 빨래터에 갔다가 젊은 새댁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아이가 아픈데 약 지을 돈이 없어 시집 올 때 가져온 은팔찌를 팔려 했지만 전당포에서 값을 너무 헐게 쳐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묵은 문득 예전에 자신이 무턱대고 기부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라면 주머니를 털어 돈을 쥐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새댁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덥석 돈을 주는 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포목점에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천 개는 사람이 필요한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삯도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가게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돈이 모이면 그때 아이 약을 지으러 가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새댁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세댁은 포목점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임묵도 틈틈이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댁은 약값을 마련했고 아이의 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떠나던 날 세댁은 임묵에게 직접 수놓은 신발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를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댁의 뒷모습을 보며 임묵은 무릎을 쳤습니다. 음덕을 쌓는 작은 일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였습니다. 예전에는 숙제하듯 방생하고 돈을 냈지만 상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살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도와야 상대가 편안할지,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지 먼저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눈 어두운 할머니에게는 차분한 설명을, 자존심 강한 세댁에게는 일자리를, 이가 약한 어머니에게는 푹 끓인 죽을. 이 세심한 배려야말로 보살님이 말씀하신 청정심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이를 바르게,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또한 임묵은 이런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장 씨 아주머니에게 밥을 챙겨주니 아주머니도 임묵네 마당을 봐주었고 우산을 빌려간 사람은 훗날 다른 이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선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덕이었습니다. 나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선해지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음덕의 이치를 다 깨우쳤다고 생각할 즈음 또 한 번의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장터에서 콩을 팔던 상인이 실수로 콩을 바닥에 쏟아 쩔쩔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인은 예전에 임묵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인색하고 고약하다며 흉을 보곤 했습니다. 임묵은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가 콩 줍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도리어 그녀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위선 떨지 마시오. 내가 꼴 사나운 꼴을 보이니 구경났소? 임묵은 잠시 멍해졌고 손에 쥐었던 콩알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임묵씨, 놔두세요. 저런 사람은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임묵은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돌아서려다가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발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콩을 주우며 상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저씨, 비웃으려는 게 아니에요. 콩이 아까워서 거두는 것뿐입니다. 제가 미덥지 않으시면 이것만 줍고 얼른 갈게요. 상인은 멈칫하더니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임묵은 흙 속에 박힌 콩까지 세심하게 골라내어 먼지를 털고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도 쭈그리고 앉아 함께 콩을 주었습니다. 다 줍고 난 뒤 상인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말이 심했소? 고맙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임묵은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선을 행해도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나의 발심이 순수하다면 묵묵히 계속할 때 언젠가는 진심이 통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이해받지 못한다 해도 스스로 떳떳하니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임묵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에 홍수가 났을 때는 독거노인의 짐을 높은 곳으로 옮기느라 온몸이 젖는 줄도 몰랐고 길 잃은 아이를 보면 집을 찾을 때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도둑을 목격했을 때도 두려움 없이 주인에게 알려 물건을 찾게 도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천지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아니었지만 임묵의 이름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타지에서 온 상인들도 임신의 딸이 지혜롭고 선하다며 그 집 물건을 믿고 샀습니다. 아버지는 이게 다 내 덕분이라 했지만
임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공이 아니라 정성의 공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돈이나 방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을 다한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요. 1년 뒤 보름달이 환한 밤, 임묵은 마당에서 다시 지장보살님을 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살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임묵아, 이제 음덕을 쌓는 열쇠를 찾았느냐? 임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보살님. 가장 빠른 길은 돈이나 방생이 아니라 매 순간 마주하는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 정성을 쏟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옳거니. 보살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마음씀이다. 사람들은 덕을 쌓으려면 큰 돈을 쓰고 큰 일을 벌여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생활 속 자잘한 일들이야말로 덕을 쌓을 최고의 기회다. 설거지할 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깨끗이 씻는 것, 말 한마디 할 때도 상처 주지 않으려 고르는 것, 걸을 때 작은 벌레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해 행하면 크나큰 음덕이 된다. 임묵이 여주었습니다. 어째서 작은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큰 음덕이 됩니까? 보살님이 답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순수하고 선하다는 증거다. 내가 진심으로 도우면 상대도 그 선의를 느끼고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 네가 정성을 다하면 주변이 편안해지고 불화가 사라지니 이 선한 기운이 세상을 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아니겠느냐? 또한 욕심과 원망 없이 행하니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집안이 순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제자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이 이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임묵의 다짐에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서히 사라지셨습니다. 잊지 말 거라. 덕을 쌓는 건 어렵지 않으나 한결같이 마음을 쓰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으니 정성만 있다면 그게 곧 큰 선이다. 그날 이후 임묵의 삶은 정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방을 정돈했고 밥상 하나를 차려도 영양을 생각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천을 권했고 누구와 대화하든 말을 끊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의 조 과부라는 여인은 성격이 괴팍하고 싸움딸 같아 모두가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 과부네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아무도 돕지 않자 임묵이 먼저 일꾼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조 과부가 돈 없다고 쏘아붙이자 임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비 새면 주무시기 힘드니까 고쳐드리는 거예요. 지붕을 고칠 때도 임묵은 대충 하지 않고 기와 틈새를 꼼꼼히 메우느라 진흙범벅이 되었습니다. 일이 끝나자 조 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내가 그동안 심술궂게 굴어 미안해요. 그 후로 조 과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의 힘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선의를 흐르게 한 것입니다. 임묵의 수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마을을 돌며 길에 난 돌뿌리를 치우고 열린 대문을 닫아주고 비바람에 쓰러진 꽃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별난 짓이라 웃었지만 임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덕을 쌓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임묵은 마을의 서당 훈장인 주 선비와 혼인했습니다. 주 선비는 성품은 고다스나 가난하여 새빵살이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 가느냐고 말렸지만 임묵은 그 사람의 진심 하나면 충분하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혼인 후 그녀는 알뜰하고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곁에서 책을 읽으며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제 자식처럼 여겨해진 옷을 기워주고 간식을 챙겼습니다. 그중 돌이라는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 한겨울에도 혹겹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임묵은 밤을 새워 자신의 혼수 이불감을 뜯어 솜을 넣고 따뜻한 솜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입을 몰래 넣어 주었지요. 도리는 그 옷을 입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따뜻해요.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은 임묵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주선비는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아 현의 교육을 담당하는 벼슬을 얻어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배웅했습니다. 달걀이며 옷감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고 심지어 예전에 다투었던 콩 장수조차 콩 한 자루를 들고 와 건넸습니다. 임씨 부인, 가서도 잘 사시오. 나중에 꼭 한번 들르시오. 임묵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얻은 진심 어린 복이었습니다. 도시로 가서도 임묵의 삶은 변함없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빨래와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 주었으며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사비를 털어 도왔습니다. 아내가 아파 약값이 없는 관리를 위해 좋은 의원을 수소문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임묵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편안해지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더 좋습니다. 물론 몸이 고단할 때도 있었지만 남편 주선비가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시오. 하면 임묵은 대답했지요. 서방님, 이건 무리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면 남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니 이보다 확실한 앞날의 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몇 년 뒤 주선비는 공적을 인정받아 현령으로 승진했고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슬하에 둔 두 아들도 어머니를 닮아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훗날 두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을 위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임묵은 모두가 존경하는 임부인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임묵은 자손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음덕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큰 돈을 들이거나 거창한 일을 벌일 필요 없다. 그저 내 주변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하거라. 보답을 바라지 말고 칭찬을 탐하지 마라. 그러면 복은 그림자처럼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자손들은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겨 벼슬길에 있든 장사를 하든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임씨 가문은 대대로 현에서 이름난 적선지가로 존경받으며 번성했습니다. 임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인이, 아니 우리 모두가 크나큰 음덕을 쌓는 가장 빠른 길은 방생이나 기부가 아니라 바로 작은 일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주어진 일을 대하는 성실함. 대부분의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 사소한 순간들에 가장 깊은 복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정성이 깃들면 그것이 곧 우주를 움직이는 큰 선이 됩니다. 음덕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면 통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정성껏 가꾸어 마르지 않는 음덕을 쌓고 행복하고 원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